촬영을 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그 신호가 입력되는 소리가 나더니 확인해 봤더니 그때부터 그 동영상이 꺼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확인해가지고 순간 망연자실 하다가 일단 그 촬영된 거기까지는 살리고 그 다음부터 진행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거기서 잘렸나 판례 하다가 첫째 판례 설명하고 갑자기 잘렸나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항공 모드로 그 친구가 항공 모드로 해놔야 이제 그게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또 새로운 걸 배웠네. 자, 이번에는 안 끊기겠죠. 이제 항공 모드로 해놨으니까. 자, 두 번째 판례. 그 첫 번째 판례가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 설립 목적에 따른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 판례 보면 정보 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공개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권리 남용은 이거보다는 더 넓은 사유인데 이게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거. 이걸 그 법률 용어로는 이제 이게 아마 로마어 같은데 그 시카네라 그래요. 시카네 금지. 물론 이제 권리 남용은 시카네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어요. 시카네가 아니라 하더라도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이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권리 남용이라고 일단 보면 돼요. 그 이외에 있게 권리 남용이 되는 거는 우리가 더는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판례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됐죠. 그래서 거 보면은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요게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 이 시카네 이거는 기존 입장하고 똑같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아니라는 건 상식이잖아요. 국민이 아닌 얘는 일편의 행정주체 분리에 배웠죠. 그 공공단체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순한 게 해야 되는 좀 재미없는 게 나오는데, 일단 제목부터 외우라 그랬죠. 관련 법령 및 정보관리 체계 정비 의무가 있다. 그 내용들은 부담 없이 읽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거는 외워놔야 돼요. 성실수행, 자의적 결정, 고의적 처리 지연,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전적 공개인데 특정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없었던 경우 일반적인 정보 공개하는 정보 공개 의무는 없다는 게 헌재예요. 근데 이 헌재 결정하고 법률하고는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 법률상으로는 정기적 공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거 다 외워놔야죠. 근데 공개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것도 우편 통지, 우편 송달 이딴 거 하면 틀린 거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의무인데 그 구조 1항 각호 이거는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예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저기 규정된 거 이외에도 이제 자진해서 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도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 다 뒤틀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중국산 마늘 수입에 관한, 마늘 파동에 관한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이었는데, 헌재는 저 법률 내용하고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 법률 개정되기 전에 아마 나온 거라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보의 공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 수집 행위, 특히 특정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하므로 정보 공개 청구가 없었던 경우 사전에 마늘 재배 농가들에게 공개할 정보의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현행법에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 공개 의무, 정보 공개 장소, 시설 확보 의무. 이건 내용 갖고 뒤틀 거는 없어 보이는데. 그 다음에 공개 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인데,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에 공개 대상으로 분리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이건 제한은 뭐예요? 일단 공공기관 중에 일부 기관으로 제한된다는 거 외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공개 양식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니, 이것도 뭐 의미할 게 몇 개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다 외워둬야죠. 아까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보다 범위가 좁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개대상 정보인데 일단 공공기관에 한정돼요. 사기업은 제외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무상 직접 작성한 것만이 아니라 국민이나 다른 공공기관이 작성한 거라 하더라도 어찌됐든 얘가 취득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데, 종이문서에 한한다 이러면 틀려요. 약방의 감치예요. 모든 법률에 전자문서 포함은 공통적인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고,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개대상 정보는 공개 청구의 시점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말하기 때문에 아직 작성 취득 관리가 아닌 구상 중에 있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거, 조사가 끝나지 않은 거는 이거는 대상이 아니고, 또 일단 취득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보가 폐기돼 가지고 더 이상 보유 관리하지 않아도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에 소재는 공개 청구자. 이것도 증명 책임에 관한 거 많이 우리가 봤죠. 많이 봤죠? 각자 유리한 요건 각자 입증하라. 그래가지고 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인데 공개를 거부하면 위법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원고에게 유리한 거죠. 공개 청구자. 거부당하니까 공개 청구자가 원고가 돼서 소송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러면 이거는 정보 공개 거부가 적법이라는 거니까 피고 공공기관에 유리하니까 얘가 입증한다. 그 다음에 입증 정도에 가는 건데 개연성만 증명하면 좋거다. 여기서 이제 법률 용어로서 여러분들이 개연성과 가능성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가능성 이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개연성은 그럼 뭐냐? 어떤 의미냐면 높은 가능성이 있죠. 높은 가능성,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그러니까 가능성보다 좀 단순 가능성보다 높은 거를 개연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연성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경제 주체라는 지혜에서 행한 사업과 관련된 정보라 하더라도 어쨌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관리하는 정보라면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거. 공공기관 이거 다 외워야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왜냐면 대통령령에 따라 관련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거 음미할 게 뭐냐면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이거 예를 들어놓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됐는지 각급 학교라고 그러지. 각급 학교. 모든 급의 학교를 다 포함하는 거지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립학교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명대 사건인데, 계명대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구에 있는 학교 같은데, 자,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게 목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자, 요것도 비교할 게 뭐냐면, 400페이지 보면 맨 위에 가면 리을이 있죠. 동그라미 리을. 여기 사립학교는 국비 지원을 받는 거에 제한되지 않는데, 이 사회복지법인은 제한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 한정된다는 게 각급 학교하고 차이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판례에 있는 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데, 판단 기준에 이제 음미할 게 몇 가지 있어요. 당해법인의 설립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 이게 이제 특수법인인데, 이 공공기관이 특별법에 따라 단행법, 독립된 별개의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한국은행법이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한정할 건 아니고, 이것도 음미할 거예요. 여기 한정된다 이러면 틀리고, 넓게 인정한다.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서, 그런 감각으로 보면 될 거예요. 법인의 설립 및 규율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률 가운데
특정 법인의 설립 근거를 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나 그중에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법인을 말한다. 이건 당연한 상식이죠. 공공성이 높으면 당연히 공공기관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법률이 법인의 조직 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해 설립된 일반 법원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해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조의 유무와 정도, 당해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는 별도로 당해법인에 대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자, 안 읽을 수 없는 게 한국증권업협회. 이건 지금 대한민국의 뭐 개미 군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아직 한 번도 주식 투자 해본 적이 없고 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이거 다수 국민에게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 특수법인이 아니다. 이거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한국방송공사는 언론이 갖고 있는 공공성 상식에 따라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그 증권업협회 외워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될 거고, 리을은 이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 절차인데 방법이 문서에 하나다 이러면 틀려요. 아직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일부는 문맹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글자는 읽어도 독해를 못하는 기능적 문맹이라 그러죠. 그 문장 해석 능력, 줄여서 문해력이 없는, 문해력이 없다는 얘기는 곧 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또 투표는 악착같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해를 끼친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런 국민에 대한 배려로 문서 작성 능력이 없으니까 말로도 전화로 해서 말로도 된다라는 거고, 직접 가서 담당자 앞에서 말로 설명해도 이제 받아 적어서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문서주의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음미해야 돼요.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구의 사항을 적은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그죠? 선택이라는 거. 자, 근데 여기 내용을 다 외워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요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보면 연락처 있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인데 어디서 비슷한 거 보지 않았어요? 352에 처분실명제 있죠? 처분실명제는 팩스번호가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 352에 가보면 그 위에 관련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처분실명제 연락처, 이게 400가와 비교해서 전화번호, 여긴 팩스번호가 추가되어 있어요. 전자우편주소까지 똑같은데 팩스번호가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차이죠. 객관식은 이런 걸 좁쌀같이 출제하니까 외워둬야 돼, 비교하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외우면 될 거고, 사무는 판례와 연결되기 때문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이건 이제 판례하고 연결돼요. 도대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내용이 특정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개 방법을 특정해서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논점이 판례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하는 방법인데, 청구 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당연하죠. 특정이 안 되면 뭘 원하는 정보가 뭔지를 모르면 그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외울 게 없이 상식이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음미해야 될 건데,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조건 기각 판결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그 피고에게 그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개 청구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 청구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할 것이고, 이거 외워야 될 거예요. 법원에 이런 심리에서 이런 의무를 인정한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전부를 기각 판결 내리면 안 된다는 거고. 자, 근데 법관이 이런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래도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특정되지 않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한 경우라고 하여도 원고의 청구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공개 결정의 취지를 구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해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 인용, 일부 기각인데 판결 주문은 기각 판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기각 판결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보 그 내용 특정하는 거는 국민이 특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특정을 안 하면 국민의 잘못이니까 판결 주문이 기각 판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할 게 이제 405에 보면은 그 중간에 동그라미 3번 부분 공개 있죠.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이때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일부라도 공개하여야 한다. 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라도 공개해야 되는데 전부 다 비공개하면 공공기관의 잘못이죠. 이런 국민의 잘못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일부 인용, 일부 기각인데 판결 주문은 일부 취소 판결로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째 판례가 그 내용이죠. 이게 400과 이제 400페이지하고 비교될 건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 주문에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 취소한다. 이게 기각, 이게 아니라 이게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냐? 원고의 잘못이면 일부 기각 판결, 원고의 잘못이 아닌 공공기관의 잘못이면 일부 취소 판결. 비교하면서 음미하면은 안 이어도 결론을 예측할 수 있고, 비교를 못하면 헷갈리기 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의 정도인데 이건 재확인이죠. 재확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판례도 재확인이 최신 판례라고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네 번째 판례 보면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 이때는 어때요?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이것도 이제 그 국민에 대한 배려죠.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컴퓨터를 못 다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복사해서 달라고 특정해서 공개 방법을 복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CD를 줘버리면 어때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를 이용을 못하니까. 그 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굉장히 음미할 만한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특정한 정보공개 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 이 말로 하면 뭐로 연결될 것 같아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라는 거는 거부나 부작위가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거로 바로 연결이 되겠죠.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거는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거고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거부가 처분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공개 여부,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이 있죠.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 10일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할 수 없으면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0일. 근데 이거 여러분들도 감각을 익혀야 되는데 389하고 비교할 게 뭐냐면 10일이나 14일 이 정도일 때는 동일한 기간을 연장해요. 근데 45일 이렇게 너무 긴 기간일 때는 동일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짧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389에 가면 중간 밑에 괄호 3에 심사 있죠.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인데 이거 400이라고 연결되는 거죠. 근데 연장할 때는 45일이 아니라 15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숫자를 정확하게 외우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숫자가 10일인지 이런 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 10일, 14일 이 정도는 연장 기간이 원래 기간하고 다르면 틀리다. 45일 이 정도인데 연장 기간도 45일 같다 그러면 틀리다. 그런 거를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그 이제 행정심판 청구 기간도 행정심판 재결 기간도 3-245
거기 가보면 재결기간 나오죠. 맨 위에 1번 재결기간.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게 2-382에서도 인용했네. 2-400이라도 하면 60일 이내에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직권, 이것도 외워야죠. 위원장 직권이냐 위원회 권한이냐. 여기는 60일 연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30일 이렇게 그 장기간일 때는 연장 기간이 더 단기다라는 그런 감각을 여러분들이 익히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싸가지 없이 내 소관이 아니라고 되돌려 보낸다. 이건 아니라 그랬죠.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되돌려 보낼 수 있다가 아니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이게 의무죠. 이송하는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거 알려줘야 내가 청구한 게 어디서 지금 다루고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반복 청구 등의 처리, 이것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있죠. 악성 민원이 엿먹으라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에 대한 거라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심의회인데, 일단 설치가 어디 있냐, 이거 외우라 그랬죠? 이 모든 공공기관에 다 설치되는 게 아니고, 일부로 제한된다는 감각으로 보면 될 거고, 요 정보공개 심의회는 정보공개위원회하고 비교를 또 해야 돼요. 그 424에 있죠. 그 정보공개위원회하고 심의회하고 완전히 이 소속도 달라요. 정보공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소속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업무 내용도 달라요. 얘는 여 도표에 있는 거 다 외울 게 아니라 정책, 제도, 기준, 요 큰 틀의 제도에 관한 걸 다루는 게 정보공개위원회고, 설치, 소속도 다르고, 사무도 거기 설치 및 운영의 두 번째 줄 우측에 보면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게 정보공개 심의예요. 공개할지 말지를 공개 결정할지 비공개 결정할지 이걸 심의하는 게 정보공개위원회에서 한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설치하고 소관사무. 하여튼 여러분들 저런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거든요. 그것도 위원회 나오면 정책, 제도, 뭐 기준에 관한 거 그런 거를 그 사무로 한다라는 감각을 또 익히면 돼요. 일일이 다 외울지는 않아도. 그 다음에 구성 숫자 외워야 됩니다. 위원회의 측 자격 이런 것도 누가 하는 건지 그 대상 이거 하는데 이것도 음미할 게 뭐냐면 그 공정성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심의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의 임직원에 안정한다. 에 한해서 뭐 이러면 틀려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되는데 이거 옛날에 2분의 1이었다가 3분의 1로 강화된 거라 숫자까지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3분의 1이에요, 또 이거는. 그 다음에 제척 기피 회피는 뭐 우리가 종합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면 궁금하니까 결과를 알려줄 통지 의무가 있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 의의와 방법인데, 정보공개가 열람, 복사, 정보통신망, 요 핵심 단어를 외우면 되죠.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이 판례는 안 보면 틀릴 수밖에 없는 판례인데,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해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 그럼 결국은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됐죠. 그러면 권리보호의 필요가 이제 없잖아요. 그죠?
얻고자 하는 걸 얻었거나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게 불가능하거나 이러면 쓸데없는 소송이 되니까 이게 바로 협의소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이래가지고 이게 각하 사유가 되는데, 이거는 얻고자 하는 걸 얻었는데도 협의 소익이 인정된다. 저거는 애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것도 관련되는 거 잠깐 인용만 해주면, 어, 3-318. 거기 보면 큰 제목 나오죠. 로마자. 처분의 사정 변경에 의해 권위 침해가 해소된 경우. 자기가 침해 해소해달라고,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해소된 경우, 얻고자 하는 거 얻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협의소액이 없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 방법인데, 그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다. 틀리죠.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눠 제공하거나 사본 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판례는 하나 더 나가요. 그래서 뭐 거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더라도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도 없다는,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일부러 제한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법률하고 연계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원본만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본이나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공개 결정할 때 이제 이유를 알려주는 거고,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 불복 조차. 그래서 이 이유 부기에 관한 게 행정절차법에도 있는데 정보공개법에도 별도로 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불복 방법 및 절차. 이것도 행정절차법에 불복 고지에 관한 게 있는데 여기도 있다. 행정심판법에도 있고, 이거 법률에 뭐가 규정이 있다 없다 예우는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갑이 재판기록 일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장이 민사소송법을 이유로, 자 일단 민사소송법은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걸 떠올리면 이 판례는 안 이어도 돼요. 소송기록의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지한 사안인데, 비공개 결정 당시 정부의 비공개 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밑에 나오면 그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다른 그 특별 규정이 아닌 거, 그 행정절차법에 나온 판례 2개, 그거 외우면 나머지는 다 특별 규정으로 몰아 정리하면 되죠. 부분 공개인데 이거 1번 판례까지는 미리 봤죠. 그 다음 법학은 가치를 다루는 규범학이지 물리학 이거하고 다르다라는 거. 그 배경을 알면 두 번째도 당연하게 해석이 되는 판례예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간단하게 틀리죠? 그게 아니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게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치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법학은. 그래서 공개 가치, 요 핵심 단어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안 이어도 해석이 돼요.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 이러면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 주문에서 전부 취소한 건 당연히 위법이죠. 아까 그 분리가 가능할 때는 일부 기각, 일부 취소 판결 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정보의 전자적 공개인데, 이거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져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걸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는 있어요.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것도 정보의 성질상 곤란이지 다른 이유로 곤란한 거는 인정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근데 아직 관련 판례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유사한 행정절차법 유사한 거 판례 봤었잖아요. 그죠? 그 종로구 청진동의 아케이드 이퀴먼트라는 그 불법 성인 오락 게임기 사건. 뭐 청문 통지서가 두 회나 2회나 반송되어 왔다든지, 그 다음에 공시송달을 했다든지,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청문회 일에 청문 일시에 그 출석하지 않았다든지, 이건 처분의 성질과 무관한 이유이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다. 자, 순서 바꿔서 동그라미 니은 먼저 보면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걸 요청한 경우, 아까는 의무였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에 의심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의무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위에 판례, 이것도 상식적인 거예요. 그 국민이 원하는 양식대로 만들어진 게 없다고 단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편집이 가능하면 원하는 양식대로 편집해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상식적인 거죠.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이거 기초 자료, 백데이터라고 그러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기초 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 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거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있는 정보를 가공하는 거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상식적인 거잖아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이거 외워야 될 거고. 그 다음 비용 부담은 360일 관련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 다 봤죠. 정보공개 제한이 정보공개법의 하이라이트예요. 왜냐면 이 정보공개에는 그 이에 상반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개를 청구하는데 거부당하면 알 권리 침해를 주장할 것이고, 근데 공개 청구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 정보의 내용에 관련된 그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는 국민은 공개하지 말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공개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니긴 하지만 보충 자료 보면은 그 위에 거는 그냥 빠진 거 하나 추가된 거고, 밑에 보면 정보공개법의 핵심 쟁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여부라 그랬죠. 그 알 권리 침해자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사생활 침해자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겠죠. 그럼 결국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교과서로 들어오면, 근데 이제 일단 법률은 법률대로 외워야 되는데, 판례는 공개 대상 정보가 몇 개 안 돼요. 아직도 대법원이 그 알 권리에 대해서 다소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행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양이 적은 인정사례만 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딱 비공개 대상 정보, 뭐라 정리하면 되는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는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량이에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해야 되느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공공기관이 지죠. 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공개 거부가 적법이니까 피고가 이기니까 피고한테 유리한 요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더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공개되도록 되고,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그 권력분립상 국회법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 중앙선관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 다 외워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8호까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몇 호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혀서 거부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 몇 회에서 정한 비공개사에 해당하는지 증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연하게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몇 호인지도 안 밝히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거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딴 식의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몇 회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고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건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상 공개 대상 정보, 이거 외워야 되는데 유사 사안을 비교하면서 외워야 돼요. 두 번째 판례 보면은 그 대조로 공표 전후를 나눠봐야 된다는 거고, 5번도 답안지와 채점 결과는 또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6번도 사업 수익성을 검토한 자료와 그 사생활에 관련되는 정보는 또 나눠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0번에 한국방송공사의 수시 집행 접대성 경비, 건별 집행소를 일체에 관한 정보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업무 추진비,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법 논리는 아닌데 상식 갖고 차이를 갖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이잖아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도 공무원이죠. 만일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추진비가 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고, 그 다음에 한국방송공사 이거는 공무원하고 관계가 없는, 대법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니네는 공개하라. 내로남불 판결이죠. 이거는 법 논리 갖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만, 한국방송공사가 얼마나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에요. 법 논리 갖고는 나올 수 없는 엉터리 판례지만 인간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판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도 나눠봐야 될 거고, 과세정보하고. 자, 일단 법률은 법률대로 외워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음미할 게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거는 명령인데, 음미할 게 뭐예요? 대통령령 및 조례예요. 총리령 부령이 슬쩍 들어가면 틀리다는 거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대통령령이 하나입니다. 법규명령 중에. 그 다음에 규칙도 들어가면 안 돼요. 조례로 한정한다. 이거 반드시 음미하면서 외워야 돼요. 이거 법령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줄여서 법령 비정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법률 그대로죠. 대통령령이 하고 조례에 한정하는 거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 구체적 이 말에 제정된 거에 한정한다. 옛날에는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는 법률이 조항이 없을 때도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불용 형식의 행정규칙 내용은 행정규칙서를 취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법률에 따르면 이거는 더 쉽죠. 대통령령에 한정하기 때문에 총리령 불용은 안 된다라고 이해하면 더 쉬워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법무 불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는데, 지금 법률에 따라서 결론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상 공개금지는 일반 국민에 대한 금지지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 대한 것까지 금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법률에 위임이 없을 때는, 이때는 요 비공개가 아니다라는 거. 요것도 위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령이라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비공개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제가 설명할 만한 거 외에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안보에 관한 거죠. 그 외무부 장관이 96년 3월경 미국 정부로부터 당시 미국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밀이 해제된 바 있는 1979년, 이때는 이제 그 공교롭게도 안중근 선생님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날이, 도살한 날이 1909년 10월 26일이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1979년 김재규 장군이 다카키 마사오를 저격한 날, 도살한 날도 같은 국자 들어간 해에 10월 26일. 의도적으로 김재규 장군이 의도적으로, 그때 당시 물론 중앙정보부장이었지만, 의도적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도살된 날을 역사적 디데이로 잡았던 거예요. 그게 어떤 역사적인 거를, 사건을 갖다가 날짜 잡는 데는 항상 그걸 고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전후로 전두환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 이 격동기에 우리나라 정치상과 관련한 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는 문서사본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이거는 대법원이 굉장히 진보적인 건가?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비공개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소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보안관찰법. 이거는 뭐라 정리하면 되긴 되는데, 여기 이제 헷갈릴 수 있다면 이건 가능하면 해석해 두는 게 낫죠. 뭐냐면 보호관찰법하고 보안관찰법이 달라요. 보호관찰은 일반 사범에 대한 보안 처분이고, 보안관찰은 보안차 들어가는 법률이 뭐예요? 그 무시무시한 악법, 국가보안법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간첩들 관계되는 국가 안보에 관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본 거예요. 국가 안보에 관계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관한 거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 다가 아니라 위에 것까지는 다였잖아요. 전부 다 비공개인데, 이거는 그 중에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의가 있는 정보. 이거 끊어버리면 틀려요. 그냥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끊어버리면 그 전부가 비공개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주의할 건. 그 다음에 그 정부의 범위인데, 그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 사법장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한 취지다. 뭐 뻔한 얘기고, 근데 음미할 게 뭐냐면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다. 이거 뒤틀어낼 수 있어요.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제한된다는 표지가 법률에도 있기 때문에, 그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이거 법률을 외우면 이건 뭐 당연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도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도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가 아니라 당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이게 나눠지는 걸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취지도 재판하고 똑같죠. 취지는 수사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거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 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공개 청구 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건 아니고 다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뭐 뒤에 거는 썰 푸는 거, 그 뭐, 개연성, 이런 건 뭐 드러낼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우도 역시 제한된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건 또 단서가 또 있어요.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때는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해야 되고, 의무죠.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통지해야 된다. 이 내용까지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판단 기준인데, 헌재 결정 가볍게 보면 될 거고. 헌재 결정은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위헌인 거만 정확히 외워두면 되고, 합헌인 거는 뭐 그냥 가볍게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이건 일반적인 상식적인 거라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대상 정보인데,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죠. 안 외우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외워둬야 비공개 대상 정보를 몰아정리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답안지, 2차 답안지. 근데 이 대법원 참 진짜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아니, 2차 답안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2차가 어떻게 채점되냐면,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교수 3명이 채점합니다. 근데 사법시험은 4명이 채점했어요. 지금 사법시험은 없어졌지만. 그래가지고, 채점을 하는데, 답안지 복사부 본에 채점을 하는 거예요. 답안지 원본에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답안지 원본에 채점을 해버리면 어때요? 4명, 3명, 4명, 먼저 채점하고 서로 돌려가지고 채점하고 하다 보면, 앞에 먼저 채점한 점수가 편견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앞에 채점위원이 30점, 이거 꽈락 줘버리면, 이거 뭐 형편없는 답안지인가? 이래가지고 선입견을 주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원본에다 채점하는 게 아니라 복사본은 각자 채점위원회 나눠져가지고 복사본에다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답안지 원본은 이건 얘가 청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누가 정신 나간 놈이 아니고서 내가 작성했던 답안지가 옛날 과거 장원급제했던 답안지처럼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원본을 갖다가 공개하라 청구하겠어요? 정신 나간 놈이 아니고. 청구하지도 않은 거는 공개 대상 정보고, 정작 얘가 불복하려고 해서 청구한 거는 채점 기준이 뭐 어떻게 돼 있냐. 그 채점이면 어떤 새끼가 이런 꽈락 점수를 줬냐. 요걸 알아서 그 채점 기준이 잘못된 기준이었다. 이걸 증명해서 내가 불합격 처분을 갖다가 취소해가지고 구제가 되려고 했던 건데, 정작 그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다. 이래가지고 일부 이겼다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결과가 됐죠. 답안지는 응시자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평가자의 평가 기준이나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니므로,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죠.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이걸 갖다가 공개를 청구하겠어요. 답안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 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제가 제출한 답안지 잘 있나요?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그걸 청구하겠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인데, 재건축 사업 계약에 의해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 평수의 산출 근거를 알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 이 투명성, 이게 문제가 크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업체로부터 몇 억씩 받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처벌되는 거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순위가 관한 것도 이것도 나눠지는 게 있죠. 그래서 학교 식별 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어. 원자료 전부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업 성취도 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거라는 고대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렇구나. 전부를 공개하는 걸. 그런데 그러나 연구 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개로 인해 처리될 부작용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공개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거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도 이제
피고가 직무와 관련해 작성,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문서다고 법률대로 그냥 포섭한 거예요. 특별한 논거는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이나 외국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요거는 외워둬야 돼요. 최신 판례인데. 이거 안 보면 좀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외교적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대법원은 그렇게 안 봤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는 뭐 가볍게 보세요. 그 다음에 6호와 관계되는 건데, 그 사생활에 관한 그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판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아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불기소 처분 기록 중에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2번, 4번은 중복된 거라 넘어가고 비공개는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주의할 거는 이건 또 질환인데 예외가 또 있어요. 다음 강목에 열관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그 여기에 해당하면 뭐예요? 비공개의 정보의 예외니까 공개해야 되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공개 대상 정보만 정확히 외우면 나머지는 뭐라 정리하면 되니까 여러분에게 부담 없이 읽으라고 넘기고 7호가 이제 최근에 이제 판례들이 주로 나오고 있죠. 이것도 뭐 제한되는 거죠. 그 사항 전부가 아니라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가 아니라 제한된다라는 감각으로 일단 보고 그 다음 정보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판례 보면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엄격하게 해석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시해야 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식적인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3번 판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뜻하고 공개 여부는 법률에 규정된 그대로죠. 저 법률에도 정당한 이익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이건 특별한 내용이 없죠.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내용들이. 이것도 다음 페이지 가면 또 다만에서 예외가 또 있죠. 이거는 공개 대상 정보예요. 이거 다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권리구제 수단이 또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일단 그 이의신청 이 규정이 있다는 것부터 다 외워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규정이 있다는 것부터 외워야 돼요. 이의신청 임의주의입니다. 이거 안 거쳐도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고 숫자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의 개최하는 거 이런 기술적인 거. 그 다음 결정하는 건 7일이에요. 7일. 그 다음에 이 7일, 10일, 14일 이 정도는 연장 기간도 7일 똑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불복고지죠. 이의 신청을 각각 기각 인용하는 거 이외에 이때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되는 거 불복 방법까지. 그 다음에 임의주의라는 게 나오죠.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도 임의주의예요. 이것도 불복이 있거나하고 다 똑같아요. 저 이의 신청은. 행정소송인데 원고적격은 불복이 있거나 하니까 20일 똑같아요. 불복이 있으면 다
원고적게 인정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 되기 때문에 거부당한 누구나 다 원고적격 이거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행정법에서 원고적격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거 얘밖에 없어요. 일반 국민이라면.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다.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거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모든 국민이라는 거 395하고 연결하면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거기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소익인데, 아까도 잠깐 봤죠. 판례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근데 아까 예외적인 게 하나 있다 그랬죠. 법원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얻고자 하는 걸 달성한 경우는 인정했죠. 불가능한 경우만 협의석이 부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판례인데,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이게 소송을 제기 안 했더라면 안타까운 일인데, 이 변호사가 나쁜 놈이에요. 왜냐면 제가 변호사라면 이런 경우 같으면 사건 안 맡아요. 오히려 조언을 해주죠. 그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갖고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왜 이걸 갖다 각하시키지 않았냐면, 각하시키게 되면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소송 비용은 내가 지불한 소송 비용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각하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는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피고적격은 공공기관의 장이고, 대상적격은 뭐 당연히 거부처분 법률상 권리니까 당연히 될 수 있는 건데, 행정법원 판례는 이제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주의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수 있다는 거. 그 중에 이제 국가안전보장 이거 관련될 때는 입증하면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고, 어쨌든 법률에 뭐라고 돼 있어? 열람 심사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재량이라는 거, 그죠? 판례도 마찬가지죠.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권한이 있는 거지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 법률 내용은 그대로예요. 국가배상 이거 청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 정보공개권 침해만 갖고 승소하는 거 어렵다. 왜? 이게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판례는 뭐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제3자는 이제 정보 공개 결정이 내렸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비공개 요청권이 있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이거 숫자 갖고 뒤틀어요.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통제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닙니다. 재량이냐 이제 의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 이제 감각 충분히 익혔죠? 그래, 담배를 많이 피우다 보니까 이게 목이 그래가지고 기침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촬영하기 전에, 강의하기 전에 목캔디를 먹었더니, 그 효과가 굉장히 크네요, 목캔디가. 바보같이 진작 먹었을걸. 지금까지 강의가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계속 그 지랄하고. 여러분한테 그래도 큰 소리가
녹음이 안 되게 이렇게 마이크를 가리고 했는데 아마 좀 짜증났을 거예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진작 목캔디를 처먹을 일이지 왜 이제 먹느냐. 미안합니다. 제가 감각이 좀 떨어지는 놈이라.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목캔디를 먹고 할 테니까 이제 좀 거슬리는 건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에 저거하고 관련되는 판례인데, 이거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비공개 대상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만 알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죠. 외우지 않아도.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기관이 제3자의 관계에서 거쳐야 될 절차를 규정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규정이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와 무관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진짜 입이 방정이네. 이게 목캔디로 해결됐다고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목이 잠기네. 희한하네. 그 다음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똑같이 세 개가 다 규정되어 있다. 두 가지 다 임의주의다 하는 거.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해당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숫자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 유예기간이죠. 유예기간인데 30일이에요. 이거 외워야 되죠. 정보공개위원회, 이건 사회기하고 비교하면서 심의하고 설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업무 내용도 다르다 그랬죠. 이 정보공개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정보공개 심의에는 거기 있는 거 다 외워야 되는데, 이 위원회 구성 숫자 이 정도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 총괄, 이건 제목 정도 보면 될 거예요. 행정안전보장. 뭐라 정리했잖아요.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이런 게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료제출 협조 요청, 이거는 이제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 국회 보고 의무도 이거 행정안전부 장관, 신분보장 누구든지. 이렇게 제목 정도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간에, 그 녹음이 차라리 펑크나지 않았으면 개인정보보호법까지 다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개인정보보호법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